저희 채널에 알피니스트라는 이름의 시계가 소개되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달 전에 금빛 PBD 케이스의 SPB210이라는 모델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이코 알피니스트는 원한다면 얼마든지 험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험용 시계의 스펙을 갖고 있으면서 드레스 시계 못지않은 점잖고 섬세한 외양도 갖고 있어서 좋아하시는 시계 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북미 팬들만을 겨냥한 한정판이 나왔다가 금방 매진된 적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두터운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 장수 인기 시리즈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알피니스트라고 하면은 SPB210의 경우처럼 두 개의 용두와 이너 컴퍼스 베젤 그리고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연상시키는 커시드럴 핸즈를 외양상의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피니스트가 처음부터 이렇게 생긴 시계였던 건 아닙니다. 현행 알피니스트의 기본 틀은 1990년대 중반에 와서야 정립되었습니다. 1959년에 알피니스트라는 이름의 시계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피니스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SPB245는 1959년의 첫 알피니스트 디자인을 현대적인 스포츠 시계로 재해석했습니다. 1959년의 모델은 어떤 시계였는지 잠시 이야기를 해보고 2021년의 모델은 무엇을 이어받고 무엇을 다르게 가져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959년에 나온 이른바 로렐 알피니스트는 등반가나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세이코 최초의 스포츠 시계였습니다. 그 전까지 세이코의 라인업은 드레스 시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60년대 들어서 세이코가 스포츠 시계 전문 브랜드로 방향을 트는 데는 이 모델로부터 얻은 자신감이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 시계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과장을 보태자면은 60년대부터 하나둘씩 등장하는 세이코의 유명한 다이버 시계들도 로렐 알피니스트가 그들보다 앞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선을 보일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로렐 알피니스트는 스포츠 시계라고는 하지만은 드레스 시계가 대세였던 당시 소비자들의 취향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형태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나 뾰족한 도핀 시분침이 특히 드레스 시계 같다는 인상을 주는데요.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은 산악용 시계다운 흥미로운 디자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3시, 6시, 9시, 12시 인덱스를 산을 연상시키는 삼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12시 인덱스만 다른 것과 구분되도록 눈 덮인 산처럼 만든 것도 재밌습니다. 야간이나 조난 시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야광도료를 매우 풍족하게 사용한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알피니스트는 35mm 직경의 케이스에 돔형의 플렉시글라스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흰색이나 검은색 다이얼의 옵션을 제공하면서 시간당 18,000에 진동하는 세이코의 핸드와인딩 무브먼트를 통해 구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계줄로는 파일럿 시계에 자주 쓰였던 분트 스트랩을 제공했습니다. 요즘 세이코가 예전에 역사적인 모델을 재해석해 내놓을 때 따르는 절차가 있습니다. 오리지널에 충실한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피니시와 무브먼트를 내세운 수백만 원대의 한정판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보다 캐주얼하고 실용적인 스펙에 100만원 전후의 일반 모델이 나오는 건데요. 1959년 알피니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조를 충실하게 재현한 디자인에 6L35 무브먼트를 장착한 한정판 모델 SJE085가 먼저 선을 보였고 뒤이어서 좀 더 스포티한 디자인에 6R35 무브먼트를 장착한 SPB241, 243, 245 3종의 일반판이 출시가 됐습니다. 일반판은 애초에 충실한 재현을 지향하는 건 아닌 만큼 원조랑 달라진 점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현대적인 변주들이 원조의 디자인과 크게 어긋나는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다이얼 색상을 보면은 원조에 있던 검은색 다이얼과 크림색 다이얼에 더해서 오늘 살펴볼 녹색의 다이얼에 SPB245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 녹색이 전혀 이질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녹색은 현대 알피니스트의 상징과도 같은 색이기도 하고 원조 알피니스트 디자인과도 제짝인 듯 잘 어울립니다. 다이얼의 프린트가 원조랑 상당히 다르고 특히 미래지향적 글씨체의 알피니스트 프린트가 알피니스트 시리즈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건 불만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케이스 직경을 키우긴 했어도 원조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적당한 38mm 선으로 유지하고 있고 인덱스와 시분침, 케이스의 모양에서 원조가 갖고 있는 느낌은 아주 잘 계승하고 있어서 그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원조에 없던 날짜창이 추가됐지만은 날짜창의 위치가 그리 나쁘지 않아서 이 역시 실용성을 위한 배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빈티지풍의 디자인을 갖고 있어도 파워 리저브 70시간의
디자인의 오토매틱 무브먼트와 200m의 방수 성능을 갖추고 현대 스포츠 시계에 어울리는 스펙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내보자면은 저는 1959년 알피니스트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방수 성능을 약간은 포기하고 원조랑 비슷한 수동 무브먼트를 장착해서 두께를 좀 줄이는 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다수 대중들의 취향과는 거리가 있는 제 취향일 것 같습니다. 100만원 전후의 시계에서는 실용적인 스펙이 더 우선이겠죠. SPB241과 243은 스틸 브레이슬릿 버전으로 나왔고 오늘 살펴볼 SPB245는 가죽줄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녹색 다이얼과 가죽줄의 조화가 좋아서 가을 시계로 아주 멋지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가죽줄 버전은 원조와 마찬가지로 분트 스트랩으로 나왔다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다행히 색상을 맞추기 쉬운 검은색의 가죽줄이니까 분트 스트랩으로 연출하고 싶으시다면 덮개 부분만 가죽 공방이나 시계줄 파는 업체에서 주문해서 장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하나 남는 게 있어서 끼워봤는데 분위기가 훨씬 그럴듯해집니다. 지난번 현대 알피니스트 디자인의 SPB210을 살펴보면서 롤렉스에게 익스플로러가 있다면 세이코에게는 알피니스트가 있다는 식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피니스트와 익스플로러의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뜻은 아니었고 그만큼 알피니스트가 세이코를 대표하는 전천후 탐험용 시계의 위상을 갖고 있는 시리즈라는 뜻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1959년 알피니스트의 재해석판은 세이코판 익스플로러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외양상으로도 익스플로러에 대응하는 단순한 우아함이 있습니다. 잘만 홍보가 된다면 현대 알피니스트 디자인보다도 더 폭넓은 대중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직경은 38mm이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5.4mm입니다. 다이버 시계 못지않은 200m의 방수 성능을 갖고 있고 두께는 도명의 시계 유리를 포함해 12.9mm입니다. 스트랩을 포함한 시계의 무게는 84g입니다.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의 폭은 20mm이고 기본 장착된 가죽줄은 20mm에서 18mm로 너비가 좁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15.2cm의 여성의 손목에 착용해본 모습입니다. 1959년의 원조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또 요즘 시계치고 너무 작다는 느낌을 주지도 않는 38mm 직경을 선택한 건 탁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러그 투 러그도 길지 않아서 가는 손목을 가진 분들도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살짝 아쉬운 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두께입니다. 방수 성능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좀 더 얇게 만드는 것이 시계의 분위기에는 더 잘 어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17.8cm의 남자 손목에 착용해본 모습입니다. 38mm는 드레스 시계나 필드 시계 정석과도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더 굵은 손목에서도 작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 시계가 자기 손목에 좀 작다고 느껴지신다면 저처럼 분트 스트랩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죽 패드 덕분에 시계 케이스의 크기가 작다는 느낌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겁니다. 한 해외 시계 리뷰어가 이 모델을 리뷰를 하면서 케이스가 플레전트하다는 표현을 쓰던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959년의 특징적인 케이스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좋고 엄청나진 않아도 딱 시계에 어울리는 기분 좋은 디테일과 피니쉬를 보여줍니다. 각이 져있는 베젤은 깨끗하게 폴리쉬를 해서 드레시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고요. 러그 정면은 브러쉬가 되어 있고 모서리의 넓은 부분은 폴리쉬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의 측면은 다시 브러쉬를 적용해놨네요. 원조와 마찬가지로 크라운 가드 없이 도명 지붕처럼 생긴 6.3mm 지름의 용두가 3시 방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은 케이스에 슈퍼하드 코팅을 적용하지 않은 점입니다. 드레스 시계 라인업인 프레사지 샤프 엣지드 시리즈에는 스크래치 방지를 위한 슈퍼하드 코팅을 하는데 전천후 스포츠 시계를 지향하는 알피니스트 시리즈는 슈퍼하드 코팅이 없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프레사지보다는 알피니스트를 더 험하게 쓸 것 같고 슈퍼하드 코팅이 필요하다면 여기가 더 필요할 것 같잖아요. 살짝 직관에 반하는 면이 있긴 한데요. 슈퍼하드 코팅이 없는 대신에 리테일가가 약간이나마 저렴해진 건 좋다고 해야 할까요?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는 도명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시계 유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번쩍거리는 선버스트 다이얼이 밑에 들어가 있고 시계 유리도 도명이어서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빛의 어른거림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제 생각에 이 시계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잘 나온 부분은 다이얼입니다. 멋지게 선버스트 브러쉬를 해놓고 다이얼을 여러 층으로 입체감 있게 구성한 부분은 원조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두툼하게 돌출된 아플리케 야광 인덱스의 표현도 좋고 안으로 살짝 들어간 분단위 눈금의 표현도 좋습니다. 시분 초침이 원조에 비해 좀 더 길어졌고요. 시분 침을 반으로 나눠서 반쪽은 브러쉬를 하고 반쪽은 폴리시를 해서 좀 더 다채로운 느낌을 주도록 했습니다. 초침만 골드톤으로 표현한 것도 아주 멋있습니다. 3시 방향의 날짜창도 단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조화를 깨는 느낌은 없는데 다이얼 색상과 날짜 디스크 색상을 맞출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다만 6시 방향의 알피니스트 프린트가 사라진 건 많이 아쉽습니다. 또 세이코 스포츠의 X자 로고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필기체로 프린트된 오토매틱이라는 문구는 전체 분위기에 꽤 그럴듯하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야광 인덱스가 두툼하고 큰 데서 짐작하셨겠지만은 또 세이코 시계라는 데서도 짐작하셨겠지만은 야광의 밝기와 지속력만큼은 정말 좋습니다. 세이코의 다이버 모델 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루미 브라이트 도료를 시분 초침과 인덱스에 두루두루 잘 적용해 두었습니다. 이 시계에 장착된 UR35 무브먼트의 공식 스펙을 보면은 시간당 진동수는 21,600회이고 파워 리저브 70시간에 1호차 범위는 마이너스 15초에서 플러스 25초 사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설계상으로 보면 4R35에서 크게 벗어나는 부분이 없지만은 메인 스프링의 소재가 좋아져서 더 긴 파워 리저브와 더 일관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무브먼트입니다. 중저가 모델에 사용되던 4R 시리즈보다 파워 리저브가 30시간가량 늘어난 건 좋은 일입니다. 1호차의 범위도 인상적일 정도는 아니더라도 4R 시리즈보다는 좁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이코가 무브먼트의 퍼포먼스를 실제보다 나쁘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UR35는 대체로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10초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1호차를 보여줬습니다. 그보다 좋을 때도 있었고요. 정말로 공식 스펙 범위의 끝에 있는 샘플, 예컨대 하루에 25초 가까이 빨리 가는 샘플을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타임 그래퍼에 올려보면은 5차 범위는 세이코가 보고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좋은 경향이 있는데 아쉽게도 진동각은 자세에 따라서 변화가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이코 무브먼트의 신비라고 할 만한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자세에 따라서 진동각이 떨어지는 무브먼트들을 흔히 건강하지 않다고 말하고 고장 없이 오래가기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세이코 무브먼트를 써보면은 큰 고장을 겪지 않고 잘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서비스 주기를 오랫동안 놓쳐도 큰 문제 없이 기능하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부품 하나하나의 내구도는 경쟁사 제품들보다 좋은 게 아닐까 짐작을 해보고요. 특히 매직 레버 같은 오토매틱 와인딩 시스템은 다른 양방향 로터 시스템에 비해서 잔고장에서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세이코 시계를 사용하시면서 다른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가죽줄은 송아지 가죽을 활용해서 제작된 걸로 보이고요. 광택이 있는 검은색입니다. 남성용 벨트나 구두 같은 데서 많이 볼 듯한 광택과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새 시계라서 가죽의 진짜 품질을 확인하기는 다소 힘든 면이 있습니다. 스크래치는 얼마나 잘 나는지, 광택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새 가죽일 때의 느낌과 촉감은 꽤 그럴듯하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스틸 소재의 폴드오버 클래스프를 붙여주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세이코가 요새 들어서 시계줄에 신경을 쓰긴 쓰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정판처럼 분트 스트랩으로 만들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총평은 제가 이렇게 풍성한 역사로 뒷받침되는 빈티지풍 시계들의 약한 경향이 있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SPB245는 1959년 알피니스트의 분위기를 제법 정확하게 잘 살리면서도 스포츠 시계다운 실용성도 챙긴 멋진 시계입니다. 다이얼 프린트의 선택이라던가 두께, 무브먼트 같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긴 했지만은 근래에 살펴본 세이코의 SPB 시리즈 중에서 베스트 2로 꼽고 싶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SPB143이라는 62마스로부터 깊이 영향을 받은 다이버 시계였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